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백명간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요. 창업을 준비하다가 만약에 사업이 망하게 되면 내가 과연 그 가난한 삶을 버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루에 1달러로 살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마켓에 가서 그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를 30달러치를 사서 매일같이 똑같은 걸 먹고 산대요. 근데 생각보다 살만하더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는 한 달에 30달러만 벌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업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한 게 뭐냐면 친환경, 우주, 인터넷 이런 것들을 창업을 했어요. 생각은 30달러인데 창업은 엄청 크게 창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선택마다 이 사람이 자유로웠던 게 뭐냐면 이게 돈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예.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 네. 굉장히 궁금해지죠. 네, 그렇죠. 그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 아시나요? 네, 이것으로 아주 수천억 원을 번 사람이기도 하고 네네. 또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또 민간 최대 항공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CEO인 네.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잠재 능력이라는 우물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호수를 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청년 실업이다, 저성장이다, 수출 부진이다, 내수 침체다. 이런 이야기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요즘 긴축 경영을 한다고 하는데 대기업도 이렇다면 중소기업은 정말 얼마나 많이 어려울까 어렵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생산액의 반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그렇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요즘 어렵다는 가구 산업에 큰 힘을 불어넣고 있는 한국 TA의 강명훈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보고 우리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 같이 죽자. 화재라는 것이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저희 아내와 저희 직원들이 그 현장을 그대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그 역경 속에는 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디자인 가구 회사 아르프의 강명훈 대표입니다. 사실 여기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기 제작진들이 생각이 바뀌는 의자를 처음 제작할 당시에 제게 출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선다는 것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에 제가 정중히 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시 제의가 왔습니다.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서 혹시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결코 헛되지 않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가구와 창업 아니면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20살 때 저는 가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2세가 되던 2000년 3월에 IMF 당시에 저는 창업 가구란 아이템을 가지고 가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창업 가구 사업은 좋은 결과를 거두었고 저는 두 번째 가정용 가구 사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가정용 가구의 아이템은 디자인 가구였습니다. 그 당시 디자인 가구라 하면 일부 계층들이 사용하는 가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중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아르프란 브랜드로 논현동 가구거리에 가구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제조회사만 하다 보니 소비자분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비자분들과 온라인상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프란 브랜드는 제가 앞으로 전국으로 50여 개 매장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저희가 밀고 있는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저는 네 번째 중국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중국의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중국 내수시장을 들어가면 중국 소비자들은 좋은 물건을 요구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국 제품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저희 디자인 가구를 중국 내수시장에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섯 번째 창업을 한 것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KTA 베트남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3만여 평의 부지를 50년간 사용 승인을 받아 지금 건립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베트남 빈화가 건립이 되면 저희 회사는 현재 1년간 약 200컨테이너 정도의 물량을 1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건립이 되면은 저희 회사는 약 30여 개국에 약 2,000여 컨테이너 정도를 수출할 것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혹시 저를 보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셨습니까? 혹시 홍콩의 뭐 영화 배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꽃보다 남자의 F4를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아니라 그런 이야기 나오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기에 제가 조금 잘생기고 조금 고급져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그 어린 시절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낙동강변에 갈대숲에 서 있던 그런 기억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슬픈 기억인데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보고 우리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 같이 죽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 엄마 내가 열심히 자랄게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참을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나쁜 길로 빠져들려고 할 때 그리고 제가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저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열심히 잘 살아라 이렇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으로 저는 또 한 가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게 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못하고 있지만 저는 지역사회에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6년 전 2000년 4월 5일 저희 공장은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저희 공장은 모두 전소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베트남에 출장을 가 있었고 저희 아내와 저희 직원들은 그 현장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화재라는 것이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저희 아내와 저희 직원들이 그 현장을 그대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몇 통의 전화 끝에 공장은 모두 불에 탈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게 오히려 이런 위로를 하더군요. 어차피 우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였습니다. 저도 아내를 위로한다고 내가 가서 모든 걸 해결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밤 비행기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을 다시 하나 빨리 얻자. 그리고 거래처에
주문 들어와 있는 제품들을 맞춰내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도착하자마자 아시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사용하지 않던 공장을 얻고 그리고 재료와 기계들을 구입했습니다. 다행히 폐업하고 나온 중고기계가 있었기에 저희 회사는 3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 저희 회사는 100여 개의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가구업계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 가구업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창업을 기다리고 있던 다른 곳에 물건을 맞추어 주었고 그것으로 인해 거래처에 신용이 쌓였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희에게는 3가지 강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와의 신용이 쌓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직원들이 단결과 그리고 애사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건을 누구보다도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희 창업가구 제조회사에서 누구보다도 물건을 빨리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강점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는 다시 시작되었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당신의 역경 속에는 당신을 위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고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그 역경 속에는 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했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장점이 3가지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장점은 언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세계에 진출했을 때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영어나 중국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도전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손짓, 발짓, 그리고 몸짓,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통합니다. 그리고 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아이템이든 좋은 아이템이 되고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실용적인 디자인 가구라는 부분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실용적이라는 게 뭡니까? 예, 사용하기 편하고 그리고 가격도 싸야 되겠죠. 예, 그리고 품질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대중화되어야지 실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용적인 디자인 가구를 세계 시장에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3번째 장점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시면 제일 겁내하시는 것이 음식입니다. 저는 음식을 해외 사람들보다 더 잘 먹습니다. 중국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저를 보면. 저희는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을 하려 합니다. 그 길이 결코 험하고 힘들지라도 꿋꿋하게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뛰겠습니다. 발전하는 저희 아르프를 지켜봐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원래 그냥 전문 강연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무대에 서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저는 그랬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랬겠지만 그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님의 그간의 이야기를 하시는 히스토리다 보니까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졌었거든요. 감동을 어떠셨나요? 받았습니다. 네,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한번 박수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저도 어눌하게 하려고요. 사실 이제 가구 산업이라는 게 요즘은 현대에 와서는 좀 사양 산업이지 않냐 이런 시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시장까지 진출을 하셨는데 네. 그 저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힘이? 사실은 저는 가구 사업을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그 주변을 보셔도 전자제품보다 가구가 더 많습니다. 네. 이것이 사양 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네. 해외 시장에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생산이 사실 조금 힘듭니다. 예. 그리고 국가에서도 사실 이런 가구 부분을 그렇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도 별로 지원이 좀 없고요. 약합니다. 예.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좋은 인건비에 해외로 또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 30여 개의 그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허, 그죠? 예. 네. 그 디자인이 세계 시장에서 저는 통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디자인으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 가운데 네.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하던가요? 아니면 국내에서 좀 더 선호하는 디자인이 있고 또 해외에서 또 먹힌 디자인이 있고 좀 차이가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랍 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큰 가구를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미국 분들은 또 푹신한 소파의 어떤 그런 편안한 스타일을 나라마다 좋아하고요. 다르군요. 예, 일본 분들은 또 의자가 낮으면서 네, 작은 거를 아기자기한.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의 유럽 쪽 분들은요, 네네. 그 실용적인 가구를 좋아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디자인들이 아마 유럽 쪽에 북유럽 쪽의 가구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 북유럽 네. 쪽이요? 네. 그 아까 강연 중에 아주 어려웠던 시기를 맞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화재로 네. 재산 피해가 그때 어느 정도나 났었나요? 약 한 20여 원 정도 났는데요. 네, 25원. 저희가 그 동안에 번 전 재산이었습니다. 불이 났어요. 네, 공장 터가 없잖아요. 네네, 기계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3일 만에 된다. 네.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힘이 필요했겠냐는 거지. 아, 제가 그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한 분은 그 공장을 빌려주신 분은 그 땅을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그 땅에다가 한쪽 편에 네. 뭐 다 쓰러지는 공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 공장은 세를 안 주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지어서 공장을 하려고 네. 그렇게 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앞쪽에서는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불났다는 소식을 듣고 공장을 찾고 있다고 하니 예, 그분이 이제 이 공장 그냥 써라. 예, 그래서 이제 비도 새고 전기도 없고 뭐 이런 공장이었는데 다시 그걸 이제 전기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3년 그래도 만에 굉장한 신뢰감을 신뢰가 주셨다는 있죠. 얘기잖아요. 그렇지. 예. 제가 또 하나 더 기억에 남는 게 그 예. 어머니와의 얘기잖아요. 네, 낙동강에서. 낙동강변에. 네. 나는 낙동강 오리알 얘기 하신 줄 알았더니 낙동강에서 어머니와 아픈 기억이 네, 아픈 기억이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은. 근데 제가 뒤에서 이제 무게가 중심이 실렸던 게 뭐냐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판단할 때 네. 그때를 기억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보통 되게 아버지를 기억하거든요. 네. 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 그러면 살아오면서 어머니 그때 그 추억이라든가 네.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나 봐요. 우리 대표님한테. 아, 사실은 좀 밝히기 어려운 옛날 그 이야기인데요.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잘 모르고 예,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영향력이 크셨고, 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는 굉장히 착하게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아르프가 앞으로 실용적 디자인 가구 그렇죠. 이거를 더 네. 브랜드화 시킬 것이다라는 얘기 네. 해주셨는데 좀 우리가 알만한 뭐 가구의 형태랄지 뭐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만들어 주셨던 가구 그렇죠. 중에 예.
뭐 팔을 하기에 뭐 좋다든지 발을 올리면 뭐 발을 좀 더 편안하게 그렇죠.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특화된 상품. 예, 네. 멀리서 굳이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이 의자. 이 의자인가요? 야. 예, 예. 뭐 소파 보통 이런 데서 이제 소파라든지 간단한 의자를 놓지 않습니까? 네. 앉아 계시기 굉장히 편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예. 전 뭐 아무거나 입어실까 해도 작으면서도 편안한 게 네, 굉장히 편해요. 저는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그리고- 제품들이 저희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시장에 지금 최근에 개발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이 많이 가미된 네.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보신 제품들은 뭐 쇼파하면 크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사용하시는 커피 테이블이라고 할까요? 커피 테이블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의자에도 이제 조금 유럽적인 디자인을 저희가 가미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계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그 두 자녀를 인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구가 4천만 명 있는 데네요. 네. 그러면 그 예전엔 소황제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가구도 사실 하나의 아이템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아동용 가구 부분에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을 해낸 게 있습니다. 네. 요번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동용 조그만한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네네네. 그 소파입니다. 소파. 애들이 별개의 소파를 가진다는 건 조금 특별한 의미죠. 특별한 특별하죠, 의미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그 조그만한 소파를 만들고 중국 시장에서 아마 이렇게 널리 유행하지 않을까. 지금 런칭이 생각합니다. 됐어요? 네. 런칭. 작년 상해 전시회 때 그 제품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판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사실 저는 이제 중소기업들 컨설팅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럼 참 짠해요. 왜냐면 사람 없죠, 지원 안 해주죠. 그러니까 뭐 모여서 뭔가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가구 산업은 대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갖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세계로 나가고 이건 엄청난 노력이거든요. 네. 아마 내가 보기엔 우리 강 대표님은 전부를 바치신 것 같아요. 아까 가구와 함께 살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너무 이쪽 편을 들고 있네 지금. 아니 제가 짠해서 그래. 앞으로 그 비전 있는 뭐 어떤 게 있어요? 이제 글로벌 갔다 이제 치면 네. 자 우리가 이 가구 회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어떤 비전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저의 경쟁 상대는 이케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공룡이네요. 네. 같은 분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네. 저는 이케아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저희도 이제 국내에 그 이케아 같은 큰 매장을 네. 운영하고 싶은 게 꿈이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그런 매장을 갖추고 싶은 게 세계적 꿈입니다. 매장을 갖고 싶다. 네. 물론 이케아는 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케아를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가구 산업에 종사하려고 합니다. 네. 늘 이렇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그 실용성 있는 디자인 가구를 꾸준하게 만드는 가구 회사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신 한국 TA의 강명훈 대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자주 웃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웃고 계시네. 저는 웃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좀 안 웃고 계시면 좀 화내 보이는 것 같아서 오해 받으신 적도 있으시죠? 갑자기 짜증이 나는. 아유, 자주 웃으시라고요. 자주 웃어요. 예. 자주 웃어요. 옛말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뭐 맞아요. 도파민, 세라토닌 뭐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웃을 맞아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실컷 웃을 수 있는 아, 그런 그래요? 시간을 좀 네. 마련해 드릴까 네. 하는데요. 네. 자, 이다인 변화경영연구소의 이다인 소장을 모시겠습니다. 큰 알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를 해야 한다. 한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낯설고 두렵다. 이대로 있는 게 편하다. 누구의 생각인가요? 내가 몸이 스트레스,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나한테 웃으라고 해요? 그쵸?
하지만 제가 그 스트레스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인 변화교육연구소 체인지 리더 이다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1년 365일 내내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라고 36.5도라고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오늘 강의는 마인드 변화 성공을 꿈꾸다로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저의 강사가 되기 전 직업을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뭘까요? 자, 1번 바리스타, 2번 제과점, 3번 헬스 트레이너, 4번 주택관리사. 그래서 제과점을 이렇게 몇 년을 운영을 하다가 제가 강사의 길로 접어들었는데요. 저의 강사로 입문한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이 사진이 제가 제과점 할 때 제 모습입니다. 어때요? 예쁜가요? 이거는 저의 현재 모습이에요. 요게 별가요. 네, 제가 머리 커트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몇 달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기회는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옵니다. 제가 제과점을 하다가 봉사활동을 많이 나름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팀장이라는 직함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팀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본부에서 팀원들의 자격증을 조사해서 보고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원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자격증 조사를 하는데 그중에 웃음치료사라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어요, 그 자격증을. 그래서 제가 팀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자격증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웃음치료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또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웃음치료사란. 그랬더니 협회가 여러 가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협회를 딱 찍어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저는 궁금하면 못 참아요. 바로 현장으로 바로 실천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협회를 찾아가서 바로 등록을 하고 그 자격증 과정을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 후에 바로 또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에 요양원이나 이런 복지관 같은 데서도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가 되기 전에는요, 봉사하면 몸으로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동안 제가 몸으로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강사가 되고 나니까 봉사라는 게 재능 기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마자 바로 요양원이든 복지관이든 열심히 강사 생활을 했어요. 많은 다 재능 기부입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하늘에서 복을 주셨어요. 집 근처 백화점에서 웃음치료사 자격증 과정 전임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개강 기간까지는 3개월에서 4개월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센터를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가서 연습하고 이론하고 실습하고 이러면서 제가 3개월 동안에 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6권이나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재산이라고 재산번호 1호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트를. 그러면서 다행히 웃음치료사 자격증 과정 전임 강사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게 작년에 2015년 6월에 월간 니다스라는 잡지의 100호 주인공 표지 모델이 됩니다. 여성으로서는 100명이에요. 100명 중 여성으로서는 제가 단 두 번째로 100호에 그것도 표지 모델로 실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올 1월에는 8명의 공동 저자로 가치가 성공을 이끈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때까지 지금 오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제가 그때 만약에 웃음치료사 자격증 과정을 그죠? 웃음치료사를 그냥 넘겼더라면 아니 집 근처에 백화점에 웃음치료사 자격증 과정을 도전하지 않고 그냥 넘겼더라면 그 전에 강사라는 직업에 도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러분 앞에 저의 모습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듯 기회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회는 내가 만들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하십니까? 그럼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생을 변화를 해야 돼요. 그죠?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낯설고 두렵다. 이대로 있는 게 편하다. 누구의 생각인가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의 생각이죠. 내 본인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변해야 됩니다. 왜? 변하는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변화해야 된다? 변화하세요 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방법 모르죠. 어떻게 변할까요? 근데 가장 빨리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독서라고 합니다. 독서. 자,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요, 억만장자들의 공통점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독서 내공이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네. 자, 똑딱 1초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어요. 누가요?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가. 자, 여러분 얼마일까요? 빌 게이츠가 똑딱 1초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5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에요. 그렇죠? 70억 인구가 한 명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어요. 얼마일까요? 500원이라고 합니다. 무궁무진하죠. 인구는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그죠? 최고의 갑부 이런 사람들도요. 본인이 변화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요. 지금도 평일에는 1시간, 주말에는 3시간에서 4시간을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자, 대단하죠?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변해야 하냐면요.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꼭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 그죠? 우리 사회생활에서, 우리 직장생활에서 또는 성공을 목표로 해서 꼭 변해야 됩니다. 자,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졸업생 중 성공한 1만 명을 기록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 능력, 태도가 약 8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지식하고 능력은 20%밖에 차지를 하지 않았대요. 웨이컨 박사가 해고 4,000명을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을 떠나는 원인에 대해서. 근데 인간관계 태도가 무려 90%를 차지했대요. 상당히, 그죠? 그래서 업무는 10%밖에 해당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그죠? 내 자신을 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해야 되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관상 마인드예요. 우리가 보통 보는 데에 딱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관상과 인상이 있어요. 자, 관상은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관상이에요. 관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상을 바꾸려면 수술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인상을 바꾸려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10번도 바뀔 수가 있고 100번도 바뀔 수가 있고 1000번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내 하기 나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상을 또 바꾸려면 우리의 유형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첫 번째 모습 화난 표정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두 번째는 무표정한 얼굴이에요. 세 번째는 스마일 얼굴이에요. 네, 하늘에서 복을 주신대요.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만드는 그릇이 우리의 입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난 표정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데 복을 담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릇이 거꾸로 엎어져 있잖아요.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다 떨어뜨리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보면 밋밋하죠? 무표정한 얼굴,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일 얼굴, 복을 다 담을 수가 있죠? 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 본인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좋은 일이 있어야 웃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웃으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웃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내가 몸이 스트레스,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나한테 웃으라고 해요? 그죠? 하지만 제가 그 스트레스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거가 제 최고의 메인 강의입니다. 근데 박장대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박장대소는 자, 첫째 박수를 치면서 아시네요? 자, 팔을 구르면서 셋째 온몸을 흔들면서 넷째 함성을 지르면서 하는 게 박장대소예요. 10초 이상. 이렇게 10초 이상 웃게 되면요, 우리 몸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약 21가지의 엔돌핀이라는 좋은 성분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엔돌핀 하시잖아. 엔돌핀 좋은 거 다 아시죠? 엔돌핀이 뜻이 뭔가요? 정확한 뜻이 뭔가요? 엔돌핀은 엔더지너스 몰핀의 줄임말이에요. 엔더지너스는 내 몸속 체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몰핀은 마약 진통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박장대로 10초에서 크게 웃으면 내 몸에 천연 진통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약 진통제가.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탱탱해지고 예뻐지고 젊어지고 표정이 좋아지고 하는 게 이 엔돌핀의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박장대소가 대체 어떤 거길래 동영상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웃을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든지 열정적으로. 자, 이분들이 누군가요? 할 일 없이 이렇게 웃나요? 대학원의 교수님들이에요. 박사님들이에요. 학생들을 가르쳐 하는 대학교 교수님, 박사님들이에요. 자, 이분들이 왜 할 일 없이 이렇게 웃을까요? 할 일 없이 웃지 않죠. 우리가 이분들이요, 한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음악도 없어요. 제가 최고로 이렇게 솔선수범을 한번 박장대소를 보인 적이 1,300명 앞에서 제가 시범을 보인 적도 있어요. 자, 이 세상 최고의 교육은 솔선수범이라고 합니다. 자, 맨정신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0명 앞에서 했는데, 그쵸? 1,300분에 몇 분입니까?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할 텐데요. 좀 긴장되고 떨리네요. 자, 준비됐어요. 박장대소 준비? 아싸! 이 정도까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몸을 흔들면서 창피한 게 없어요. 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도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내가 저것 때문에 어떻게 해? 이분들 박사가, 그죠? 학부 교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좀 소극적이거나 잘 따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 동영상을 틀어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잘하세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도미노가요, 자신의 1.5배씩을 넘어뜨린다고 합니다. 그죠? 1cm에서 시작을 하면 1cm, 3cm, 5cm 뭐 이렇게 계속.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본인의 정말 몇천 배, 몇만 개 높이만큼, 산 높이만큼의, 그죠? 그 산을 넘어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사소한. 좀 전에 보셨죠? 자, 우리의 눈물에는 치유의 힘이 있대요. 웃음에는 건강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엔돌핀이 나오면서 우리가 마인드가 변하면서, 그죠? 많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빛, 말투, 표정. 이렇게 변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죠.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변하죠. 생각이 변하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면 되면 어떻게 돼요? 실천이 되죠. 실천이 되면서 우리의 개인이 변화가 됩니다. 개인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조직의 변화가 되죠. 조직의 변화가 되면 사회의 변화가 되면서 국가의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셔서 인생의 변화를 만드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인드 변화라는 게 네. 정신적이나 가치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마인드를 바뀌죠? 마인드 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마인드 하면 일단은 저의 자신감에 생각을 해요. 자신감. 예. 왜냐하면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강사 도전했던 것도 저는 무엇을 할 때 그냥 보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합니다. 이것저것 하지 않고. 이래서 자신감이 없으면 저도 어떻게 그 자격 백화점에 그러니까. 할 때 정말 그 광고를 모집 막
냈는지 네. 그래서 지금도 몇몇 강사들은 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열정적인 강사가 있었다. 이렇게 들이대는 강사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강사가 있다. 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마인드 하면 우리가 마음부터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작은 거부터.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마음, 자신감부터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네. 두 가지를 놀란 게 네. 하나는 전직의 빵집 여주인이었다는 예. 거 들었어요. 네. 제가 좀 제가 빵을 운영하셨던. 엄청 좋아하거든요. 되게 이런 미모의 여주인은 되게 없었던 것 같은데 빵의 매출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지금도 제가 떡보다 빵을 좋아합니다. 아, 네. 네. 상관없는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자,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되게 도전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능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거의 없었을 텐데 참 저는 되게 보고 이게 마인드 변화를 직접 본인이 몸에서 실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죠? 변화를 한다는 것과 그 도전을 한다는 거는 이미 동일시되어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이미 그 변화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아주 그 작은 한 걸음 내딛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지금 되게 고민일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작은 변화를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그 자신감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변화하면 보통 우리가 보통 막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큰 변화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좋아하는 거 작은 것부터 왜냐하면 독서도 간접 경험이잖아요. 책을 통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내 마음이 변하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작은 변화, 눈빛의 변화, 표정의 변화, 우리의 생각이 변화,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정말 그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이러면 내 자신감이 생기고 하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과 이렇게 같은 옷을 입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나의 맞춤 옷. 네. 맞추고 줄이고 이렇게 해서 나의 맞춤 옷. 나에게 맞는 그 인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강사를 하고 싶어 해도 억만금을 줘도 또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그냥 꾸준히 노력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본인이 높은 위치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가 MC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이다인을 쳐보면요 이름이 이쁘잖아요. 그런데 딱 영화배우 이다인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강사님 이다인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좀 특이해요. 뭐 군인들 이런 있죠. 네. 그런 힐링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저렇게 박장도설 막혀요. 그래서 군인들의 전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니 저렇게 하고 네. 그래서 정말 그 침묵하는 집단들을 많이 깨우는데 그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여리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처음에는 잘 따라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래도 경직된 조직 그렇지. 문화가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군인들 같은 경우는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고요. 아까 그 명상의 시간을 가져서 내면에 우리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거 이런 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음악을 틀어주면서 정말 기뻤던 생각, 행복했던 순간, 아름다웠던 순간만을 생각을 해라.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앞으로 꿈을 이뤘을 때를 상상을 해라. 그럼 기쁘지 않냐? 그러면 마지못해 하죠. 정말 그러면 한 3분의 시간이 흐르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럼 그때는 저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고개 안 들어도 된다. 지금 선생님은 서울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 행복하다. 너네들이 많이 울수록 너무 행복하다. 오늘 밤에는 잠을 정말 숙면할 것이다. 그때가 제가 최고의 보람. 문자 같은 거 안 오나요? 문자도 많이 오죠. 많이 와요? 네, 많이 옵니다. 우리 군인 아이들도 제대하면서 많이 오고요. 최근에 또 장문에 또 문자를 제가 한 2, 3일 전에 받은 게 있어요. 받았는데 저의 강의로 인해서 많이 변화된 친구들도 많이 받고 본인도 저의 강의로 인해서 군 생활을 무사히 훌륭하게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우리 힘든 군인들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마인드 변화를 해달라고 정말 장문의 문자가 와서 제가 좀 아파서 좀 누워있을 때예요. 그때 네. 근데 정말 벌떡 일어났어요. 힘이 나더라고요. 되셨겠네요. 네, 이럴 때 저의 이제 힘들지만 제가 강의의 보람을 느끼곤 한데. 네. 이다희 소장님도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게다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내 기분과 내
건강과는 상관없이 웃음에 대한 강연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가 아닐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진짜 집안에서 네. 아무도 보지 않는 집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박장도 푸세요? 씨한테 집안에서. 저거보다 더 하시겠지만은 네, 더 하죠. 더 하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혼자 여행을 가요. 그래서 정말 음악을 크게 틀어요. 최대한. 왜냐하면 저는 최고의 행복의 공간, 나만의 공간이 저의 차 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세게 틀고 달려요. 네. 그래서 지인들은 저를 택시 드라이버라고. 택시 드라이버. 별명이? 네, 네.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바다를 가요. 제가 물을 좋아해서 바다를 가서 바다를 한없이 봅니다. 바다를 보고 커피도 마시고 정말 예전에는 혼자 밥도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혼자 지방 여러 곳에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밥도 먹고 혼자 바닷가를 보면서 칼국수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에너지를 물을 보고 채우고. 네, 에너지를 네.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쉴 때는 이렇게 하고요. 정말 스트레스 우리가 살다가 타의에선 내 자신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강의가 끝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체질이시네. 네, 그래서 강의할 때는 힘들잖아요. 근데 강의 딱 들어가는 순간 저 그게 없어져요. 네. 저 여기 이 일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아니면 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웃고 소통하고 힐링하고 하다 보면 강의가 끝나면 어느 정도 어느 순간은 게 저희가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오히려 제가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점에 네. 계시지 않고 이쪽 무대로 나오시길 그렇죠. 정말 잘하셨네요. 잘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되게 좋아해요.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예, 제가 사람들과 많이 있을 것 같죠. 예, 많이 있어요. 아니, 저도 혼자 있는데 그 자기가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 또 사실 이렇게 우리가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이제 이다인 소장님 비전이 있을 거예요. 아까 좋은 비전이거든요. 그렇죠. 경직된 조직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이런 건데 그 마지막으로 자기 비전이 어떤 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힐링 강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싶고요. 네. 지금은 웃음치료 힐링하고 네네. 직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는 우리 자살 예방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 군부대까지 예. 회사, 기업까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의 힐링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힐링 콘서트. 네, 굳이 뭐 혼자 강연이 아니는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강사가 아닌 나도 스트레스 나도 할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방청 입고 나와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냥 3시간 뭐 이렇게 길게 잡아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힐링 콘서트를 갖는 게 저희 그때 저희 소망입니다. 초청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좋은 강연과 좋은 시범 보여주신 우리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연자는 정말 어렵다는 중소기업 CEO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가구 회사의 CEO였는데 그는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저희가 가슴에 남는 문구는 희망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달린다고 하는 그런 문구를 저희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때 우리의 경제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를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서에 대한 그런 힘이라든가 그다음에 박장대소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즐거워지는 그런 삶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처음, 시작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그렇죠. 되죠. 처음 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게 되고 그렇죠.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취직도 하게 네, 되고 그렇습니다. 항상 이 시작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나 회사는 인생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네. 인생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시기에 신입생이 되어서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 또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고 사회에 나오신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시작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네, 저희가 진행하는 생각이 바뀌는 의자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시작으로 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를 해야 한다. 한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낯설고 두렵다. 이대로 있는 게 편하다. 누구의 생각인가요? 내가 몸이 스트레스,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나한테 웃으라고 해요? 그쵸? 하지만 제가 그 스트레스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보고 우리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 같이 죽자.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그 역경 속에는 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